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따뜻하게 하셨는지요?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세상의 소란함도 조금씩 잦아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쯤 되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남을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며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내 손에 남은 것은 상처뿐인 것 같아 서글퍼지기도 하지요.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보였다가 칼을 맞은 기분. 나의 호의가 그들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현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나? 내가 너무 물러터졌나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서늘한 본성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아시지요? 그 까칠하고 사람 싫어하기로 유명한 쇼펜하우어도 평생토록 머리맡에 두고 읽으며 인간관계의 해답을 구했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지혜입니다. 그라시안은 말합니다. 세상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과 같다고요.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착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조언하지요. 오늘 밤은 쇼펜하우어가 사랑했던 그라시안의 냉철한 조언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단단한 갑옷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해 안달이 납니다. 마치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라도 날 것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라시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당신의 패를 절대 보여주지 마십시오. 카드게임을 할 때 내 패를 상대에게 다 보여주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라는 거대한 게임에서는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남들에게 다 떠벌리고 다니십니까? 속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의 소나귀에 잡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없는 대상에게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낍니다. 반대로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은 쉽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요. 신비로움은 권위를 만듭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남들이 예측하게 하지 마세요. 침묵은 금이라는 옛말이 있지요. 하지만 그라시안에게 침묵은 금보다 더 귀한 생존 무기입니다. 말을 많이 해서 후회한 적은 있어도 침묵해서 후회한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입니다. 그 문을 너무 자주 열어두지 마세요. 특히 당신의 약점이나 불행을 남에게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힘들 때 위로받고 싶어서 나의 불행을 이야기합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사업이 잘 안 돼. 자식 때문에 속상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위로해 줄까요? 물론 앞에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어떨까요? 당신의 불행은 그들에게 심심풀이 안주거리가 될 뿐입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당신의 약점을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워도 신음소리를 내지 마세요. 상처 입은 짐승은 자신의 상처를 핥으며 어두운 굴 속에서 홀로 견딥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하이에나들이 몰려들기 때문이지요. 인간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약점을 감추세요. 그리고 강한 척이라도 하세요. 그래야 세상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 또한 당신의 재능이나 계획도 너무 떠벌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 이번에 이거 시작할 거야. 나 이런 거 되게 잘해.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면 반드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들의 질투는 보이지 않는 톡화살이 되어
당신의 일을 방해할 겁니다.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과정은 침묵 속에 묻어두고 오직 결과로만 말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고수의 태도입니다. 말을 아끼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말을 아끼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말을 아끼면 사람이 무거워 보입니다. 가벼운 입놀림으로 당신의 귀한 품격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할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할 때 한 번만 더 꿀꺽 삼키세요. 그 침묵의 시간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거절하는 게 어려우신가요? 누군가 부탁을 해오면 내 상황이 어려워도 아니오라는 말이 차마 안 나와서 결국 들어주고 끙끙 앓지는 않으셨나요? 그라시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자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광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가는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단 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남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정작 내 기분은 엉망이 되어버린 날들, 남의 인생을 사느라 내 인생은 뒷전이 되어버린 시간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면 오히려 상대방은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반대로 무리한 부탁도 다 들어주는 사람을 세상은 고마워하기보다 호구로 취급합니다. 얘는 부탁하면 다 들어줘. 거절을 못하는 애야. 이런 소문이 나면 온갖 잡다한 부탁들이 당신에게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거절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화를 내거나 쌀쌀맞게 굴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그러나 내용은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마음은 돕고 싶지만 제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 그 부탁은 들어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구절절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명이 길어지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설득할 빌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자주 보이지 마세요. 아무리 귀한 보석도 길거리에 널려 있으면 돌멩이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게 만날 수 있고 언제든 부르면 나오는 사람은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약간의 거리를 두세요. 적당한 결핍을 선물하세요. 사람들은 곁에 없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지요. 그라시아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박수 받을 거리를 유지하라.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나의 흠집이 보이고 신비감이 사라집니다. 태양도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인간관계도 이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이 지혜의 핵심입니다. 친하다고 해서 너무 허물없이 대하지 마세요. 가족끼리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친구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버리세요. 당신은 남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남에게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의 소신대로 행동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살다 보면 참 묘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솟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고 나면 기가 빨리고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지요. 그라시아는 말합니다.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을 피하십시오. 전염병만 옮는 게 아닙니다. 불행도 전염되고 어리석음도 전염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남 험담만 하는 사람, 늘 신세 한탄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의 영혼도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 밝고 긍정적인 사람,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들의 좋은 기운이 당신의 운명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친구를 고르는 것은 내 운명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나 친구라고 부르지 마세요. 오랜 시간 겪어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확인한 후에 마음을 열어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도와줄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다가 자기가 필요 없어지면 가차없이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작은 호의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도와주세요. 너무 큰 은혜는 오히려 원수를 만듭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면 사람은 고마워하기보다 부담감을 느끼고 결국 그 빚을 준 사람을 피하거나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간사한 심리입니다. 그러니 적당히 베푸세요. 상대방이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살짝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세련된 도움입니다.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싸우는 것은 벽을 보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입만 아프고 내 기분만 상합니다. 그냥 웃으며 피하세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고 넘기세요. 그것이 비겁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겁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요.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과 굳이 엮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놔두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두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면 됩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을 기르세요.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유심히 살피세요. 말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기꾼보다 말없이 묵묵히 제 할 일 하는 사람이 100배 낫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생기면 인생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을 남기고 나쁜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작업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 조절이 더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작은 일에 섭섭하고 별것 아닌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르지요. 그라시아는 조언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아무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화가 난 상태에서 내뱉은 말은 반드시 후회를 부릅니다. 분노는 끓어오르는 물과 같습니다. 물이 끓을 때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습니다. 물이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내 모습이 비로소 보입니다. 화가 날 때는 숫자를 세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자리를 피하세요. 하루만 지나고 나면 아, 그때 참길 잘했다 생각할 것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되십시오. 내 감정을 내가 다스려야지 감정이 나를 끌고 다니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들뜨지 마세요.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좋은 일이 화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정심, 그것이 바로 내공입니다. 그리고 남의 결점을 너무 파헤치지 마세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남의 티끌을 보느라 내 눈이 들보는 못 보는 것이 인간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격만 바닥을 드러낼 뿐이지요. 그냥 너그럽게 봐주세요.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기는 여유를 가지세요. 용서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불덩이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누가 가장 뜨거울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속이 문드러집니다. 그 뜨거운 불덩이를 내려놓으세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그냥 놓아버리세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마음의 평화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닫고 조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고요한 호수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꾸어 가세요.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은 처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라시안과 쇼펜하워는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써야 합니다. 남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하기 싫은 말도 해야 합니다. 오직 혼자 있을 때만이 나는 나로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축복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책을 읽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지금 마음이 어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위로해 주세요.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외로움을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시간을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추한 것은 외로움을 못 이겨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불러주지 않는 모임에 굳이 나가고 자식들에게 시시콜콜 간섭하고 젊은 사람들 틈에 끼려 애쓰는 모습,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여럿이 있어도 휩쓸리지 않는 당당함, 그것이 중년의 품격입니다. 자신의 정원을 가꾸세요. 그것이 진짜 꽃밭이든 내 마음의 밭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언가를 가꾸고 돌보는 기쁨을 누리세요. 배움에는 때가 없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아가세요. 뇌가 즐거우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자신만의 세계가 확실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야라고 말할 수 있는 자존감, 그것이 당신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지혜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금은 차갑고 냉정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냉철한 조언들 속에는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깊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착하게만 살았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됩니다. 아니,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나를 먼저 챙기고 내 마음을 먼저 보살피세요.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나를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나간 일들에 얽매이지 마세요. 떠나간 사람들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고 떠난 버스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비바람을 견디고 눈보라를 헤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의 주름은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의 훈장입니다. 당신의 거친 손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입니다.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참 잘 살아왔다. 고생했다.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세상이 당신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알아주면 됩니다. 오늘 밤은 그라시안의 조언을 베개 삼아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당신으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상처 없이 평온하기를, 고독하되 외롭지 않기를,
품격 있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